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마음이 급한 거야. 자기의 본능대로 하는 거야. 나 돈이 필요해. 나 이거 팔아야지. 그래서 아무도 사지 않을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를 하려고 해요. 저보다 훨씬 하이 레벨의 사업가들 만나면 그냥 이런 얘기밖에 안 해. 여자분 창업을 할 때 제일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마케팅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자본이고 뭐 이렇게 막 우리가 큰 돈 들여서 마케팅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청님이 선택하신 근데 그냥 전 블로그로 시작했어요. 블로그로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이런 키워드 그냥 잡는 거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 그런 거를 그 키워드 다 잡아서 문의가 오면 그걸 하나씩 쳐내면서 진화한 거죠. 근데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퍼스널 브랜딩을 이렇게 자청이처럼 잘 해야 잘 되는 게 아니냐. 처음부터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잘 된 상태로 그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죠. 제가 성공했던 그 아트라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예 얼굴도 안 알려주고 그 익명 오주원이라는 상담사로 활동했거든요. 이름도 달랐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그냥 비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공격하는 건 아닌데 아니 자청님은 유명하니까 뭐 그렇죠. 근데 아트라상은 한 8년? 아니 그냥 아예 얼굴도 공개 안 돼 있고 아무 퍼스널 브랜딩이 안 돼 있어요. 다만 그냥 그 업계에선 되게 유명했죠. 그 오주원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글로써 브랜딩을 한 거죠. 그럼 블로그에다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회 상담이었잖아요. 네네. 그 분야에 대해서 글을 계속 이렇게 발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옛날에 짝사랑을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거가 너무 잊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와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식인에다가 짝사랑 잊는 법, 짝사랑 뭐 잊어버리는 법 막 이런 걸 검색했어요. 아 나 이거 이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몇 살 때셨던 거예요? 그 20살. 풋풋하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야 그냥 사람들이 힘들면 그걸 다 검색해보겠다. 그래서 헤어진 남자친구 카톡, 헤어진 남자친구 카톡 상태 변화, 헤어진 남자친구 새 여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1000개 가까운 키워드가 생겨요. 진짜 마음 아픈 사랑을 하셨군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사업 비즈니스를 어쨌든 돌아와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글을 여기 막 쓰신 엄청 거예요? 웃으시네. 이거 되게 재밌구나. 나 이거 그치, 나중에 또 재밌었어요. 써먹어야겠다. 그 블로그 제목에다 그럼 그걸 다 쓰신 거예요? 그런 걸? 그걸 써서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이론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너가 헤어진 이유는 뭐뭐뭐가 있고 이때 뭘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심리학 책을 많이 봐서 그 심리학의 이론들을 그냥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거울 뉴런이 있는데 뭐 하면은 전문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이나 이런 거는 누구나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볼 만한 것들로 잡아놓고 안에 컨텐츠에서는 이 사람한테 문의를 하거나 어쨌든 결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전문적인 그러니까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 브랜딩은 없어도 된다. 갑자기 산으로 갔는데 브랜딩은 그런 글로서 전문성을 보여야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마음이 급한 거야. 자기의 본능대로 하는 거야. 나 돈이 필요해. 나 이거 팔아야지. 그래서 아무도 사지 않을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를 하려고 해요. 사줘 이렇게. 사줘. 마케팅 문구도 이거 좋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 단계를 천천히 밟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항상 얘기하는 게 심리학 책을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막 진짜 좀 저보다 훨씬 하이 레벨의 사업가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마케팅이나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본성은 이렇다. 인간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걸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심리학을 공부를 해야지 이제 마케팅이 되죠. 그 좋은 상품, 마케팅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이제 되죠. 그래서 역행자는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이미 글쓰기에 대해서 좀 워낙 전문가였고 글쓰기 잘 하지? 이제 마케팅 대행사 하잖아요. 마케팅 끝. 그럼 뭐 당연히 종합 베스트셀러 되는 거지. 왜 본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어떻게 이렇게 잘난 척을 해대지? ENTP 특입니다. 근데 제가 뭔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민망하긴 그쵸. 나도 가끔 ENTP들이 말하는 거 보면 내가 이랬구나. 자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브랜딩을 하셨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계속 그 블로그 세계에 계실 수도 있었지만 자수성가 청년을 줄여서 자청이라고 이름을 만드셨고
유튜브를 시작하셨고 결국 네. 퍼스널 브랜딩을 하신 거잖아요. 아 그건 돈 책도 벌려고 한 건 아니고 그 그냥 이유는 뭐예요? 왜 하신 거예요? 그건 관종이라서.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알겠습니다. 아 그거는 왜 했냐? 아 근데 그것도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그냥 시도해보는 그냥 시도해볼 때 기회가 생긴다는 그런 어떤 그 당시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마케팅 대행사를 만들고 결국 유튜브가 결국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맡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케팅 결국 영상을 제작 의뢰를 하려고 그러는데 비싼 거예요. 아 이거 그쵸. 이거 500씩 1000씩 주느니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해서 내가 광고해야겠다.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자청님 그 예전에 올리셨던 첫 영상 보니까 네. 놀랐어요. 아 너무 그쵸. 되게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되게 허접하게 시작하셨더라고요. 그쵸. 저 1분짜리 그냥 갑자기 우리 집 헬스장 소개하고 막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첫 시작은 그렇게 원대하게 막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정말 엄청난 브랜딩을 만드셨잖아요. 엄청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셨는데 네네네. 그 퍼스널 브랜드를 잘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주신다면. 근데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것도 결국 본질인데 그러니까 기본기를 진짜 많이 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기라면은 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엠마쌤 같은 경우는 또 갑자기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갑자기 인스타 강의하더니 갑자기 막 대스타가 된다고 착각하지만 그 전에 되게 많은 시도와 실패와 상업해서 실패하고 이런 거에서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결국 결과물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두렵움 없이 그냥 일단 가서 일단은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책 읽고 글 쓰고 그래서 저는 기본기에서 글쓰기, 책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왜냐 책 읽기, 글쓰기를 안 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 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왜 왜 발전이 안 되고 왜 멈추냐면은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뽕에 취해 있어요.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엠마쌤도 ENTP다 보니까 알겠지만 나는 잘 될 거야 하면서 창업 시도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뇌내 망상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되게 자아가 세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창업해서 돈 벌 거야. 어떤 영상 보면서 감동하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 저렇게 될 거야. 저 사람이 시골 노동자에서 뭐 저렇게 됐어. 이거 하면서 뇌에서는 와 나도 저렇게 될 거라는 착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감정적으로만 자기가 이미 저 세상 끝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근육을 만들고 싶으면은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근력 운동을. 그런 것처럼 잘 되고 싶다면은 그런 거 망상하고 어떤 뭐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우리가 달리기 엄청 해야지 한다고 막 근육질이 되진 않잖아요. 그쵸. 결론은 이제 그 뇌를 발달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글쓰기나 책 읽기 말고는 답이 없고 이게 돼야지 이제 좋은 어떤 브랜딩이 되는 거죠. 머리가 좋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인스타 강의 해야겠다. 그 이미 기본기가 쌓여 있으니까 그냥 했을 때 되는 거예요. 이미 실패도 많이 하고 좌절도 하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책 읽기는 누구나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어렵진 않잖아요. 책 읽는 게. 근데 이거 아니 어려워요. 해야죠. 네, 일단은 책은 읽었다 치고 글쓰기는 도대체 뭘 써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내적인 글쓰기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가 그날 생각했던 거랑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자청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말한 거는 뭐가 틀렸고 뭐가 좋았다. 그냥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걸 보자마자 자청 저 사람은 뭐 그냥 원래 똑똑했나 보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근데 그게 보통 생각하고 끝이면은 아무런 논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글로 써보면 자청은 원래 똑똑했던 거야 라고 해.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뭔가 그런 다음에 그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유에 대해서 쓰는 거야. 이러이러해서 됐다. 근데 이거 쓰다 보면은 내가 쓰면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느껴져. 그럼 또 생각을 해. 그러면서 뇌가 확장되면서 논리성을 갖추게 되고 이 논리력이 강해지면은 인생에서의 의사결정력도 다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뭐 부자가 되든 뭐 잘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그걸 그냥 다양한 것들 그냥 생각들을 그냥 적어 나가는 건가요? 그 책을 보고 나서?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죠. 그냥 일기로 그냥 나 오늘 뭐 제주도에 갔다 왔다, 뭘 했다, 재밌었다, 끝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어떤 생각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라던가 뭐 제목을 예를 들어 엠마쌤이 이제 성공한 이유 그게 제목이에요. 그럼 그냥 본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쓰고 그냥 그게 끝. 그러면서 이제 뇌 근력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 뭐 역행자를 보면서 1단계에 대해서 딱 보고서 자기가 느낀 것들을 다 필기한 거를 그냥 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첫 시작은 했다 하더라도 계속 사실은 이게 업앤다운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을 그리진 않잖아요.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어디 안에 박스 안에 갇힌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매출이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확 늘어난 그 근데 이게 이제 있을까요? 저는 보통 사업가들이랑 좀 다르게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업 실력이 없다라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냥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읽고 되게 많이 느꼈고 그냥 결론적으로는 저는 1,000만 원 번 다음에 막 사업가들은 그 다음 1억 갑자기 1억을 벌고 싶고 1억 벌면은 갑자기 10억 벌고 싶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건 너무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그냥 1억 벌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1억 1천, 1억 2천 천천히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크게 무너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편하게, 자청이 생각하기에 그 매출이 늘어나는 메커니즘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역행자는 인생을 좀 바꾸는 어떤 개인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좀 바꾸고 이제 성장하는 거라면은 정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출을 늘리려면은 그래도 선배 창업가로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걸로 네. 그냥 새로운 게 뭔가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조금씩 습득하면 좋아요. 그냥 하루만 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편집하기, 영상 편집하기 그냥 하루만 한 4시간만 공부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한다던가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도 엠마쌤 강의를 다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결제하고서 그냥 3시간 보고 끝나요. 그러면 이미 뇌에서는 나는 인스타 강의를 들은 사람이야. 그 기초에 대해서 좀 이게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인스타를 할 때마다 계속 그 정보가 흡수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해되시죠? 네네. 제가 요즘 릴스로 제가 지금 2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최근에 2주 만에 한 6,000명 늘렸어요. 릴스로요? 뭐 릴스만은 아니겠죠. 뭐 자청도 그 역행자 때문도 있겠지만 릴스가 가장 혁신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한 5년 동안 26,000밖에 못 모았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릴스 하면서 8,000명이 늘었죠. 한 2주 만에. 어떤 릴스 찍으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네. 그냥 분석 뭐 이거 도움이 되시려나?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공통점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릴스에서 터진 영상들은 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 땅땅땅 할 때 그 정확히 딱 변한다던가 박자 릴스? 네네. 네. 뭐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귀여움과 반전이 반복된다던가. 그래서 이제 제가 올렸던 거는 처음에 할머니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교보 1등 됐다라고. 근데 그게 청소 아줌마였던 거야. 거기서 반전이 한 번 있으면서 교보문고 1등 베스트셀러 작가래. 그럼 보통은 나이대가 50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깨 넓고 괜찮은 남자인 제가 나와요. 네. 이게 앞에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반전이 있어. 그러면 걔가 이제 또 잘난 척 하겠구나 했는데 그 찐따같이 얘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찐따 본능, 이제 어렸을 때 찐따였던 사람은 영원히 찐따구나 이렇게 저를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매력과 깎아내림이 공시에 공존하면은 귀여움과 공존하면은 이게 매력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서 근데 그게 막 노리고 찍은 건 아니고 그냥 찍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찌질찌질 했는데 그냥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잘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공통점만 발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된 것들을 굉장히 분석을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엠마쌤 유튜브도 잘 되는 법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자의식을 버리고 딴 영상들 보면서 얘네들 이렇게 했구나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끝. 자, 근데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우리 수강생들이 오늘 인터뷰 사전에 질문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채널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알려달라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를 최소화해야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역행자에도 되게 짧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전략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상한 마케팅 할 때 유튜브를 하기 시간 빼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제 이 역행자 책에 나오는 전략은 일요일날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만 딱 하기 싫은 걸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일요일 1시에서 2시가 가장 마음이 평온하고 밥 먹고 배 따뜻하고 이제 또 저녁에 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낮에는 좀 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 1시에서 2시에 그냥 딱 그 시간만 유튜브를 하자. 일주일에 하루. 그런 원칙을 세워서 평일날 퇴근하고 귀찮잖아. 쉬고 싶고 또 새로운 걸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고
근데 일요일 날을 어차피 다 쉬고 토요일도 다 쉬었어. 그 일요일에 1시간 정도는 저는 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1시간에 그 시간에 좀 하기 싫은 걸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쓰기 시간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블로그에 그거는 일상으로 해야죠. 글쓰기랑 책 읽기는 하루 2시간? 하루에 뭐 2시간 하면 좋지만 직장인이라면 30분? 30분? 네. 이거는 일상이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채널 관리가 아니라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나는 성장을 포기하겠다랑 저는 똑같이 틀려요. 왜냐면 누구나 다 똑같이 하면은 어떻게 두드러지지? 본인이 인스타를 키워서 잘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 그래서 잘 되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타고나야만 돼요. 그 타고난 운명에 맡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순리자인 거고. 만약에 본인이 타고나지 못했어. 그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은 역행자가 돼야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 그 다음에 목표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근데 200년 읽히는 철학자가 되고 싶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오, 그게 이제 역행자는 이제 첫 발을 뗀 거고, 근데 첫 발 치고는 되게 잘 됐죠. 거의 다양한 걸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부자의 그릇 같은 소설 형식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니체나 그런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그러니까 에세이, 네네. 잠언 이런 짧고 임팩트 있는 글 같은 걸 또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영감이나 아이디어 어디서 얻으시냐 이런 질문이 이제 들어왔는데, 아까 이제 자청님 추천해주신 책은 이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영감이나 아이디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것도 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4단계 뇌의 최적화, 뇌 자동화 전략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걸로는 영상을 듣기만 해서는 이게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진짜 글로 보고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 그러면 인생을 살면은, 예를 들어 인스타 강의를 봤어. 그럼 그다음부터 인스타를 볼 때마다 옛날에 엠마쌤이 말한 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이런 이론들, 많은 좋은 이런 세상을 보는 안경을 쓰는 거를 반복해 놓으면은 그다음부터 그냥 살기만 해도 자동으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자동으로 그냥 다 나와요. 사업 아이디어도 돈도 되고, 그냥. 그래서 내 자동화를 해놔야 된다 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자동으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거 뭐 답변 할 시간 없나? 저희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다음에 또 촬영이 있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바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한다.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고 술리님이 물어보시는데요. 뭐 상담 관련 일이 저작권이 뭐지? 그냥 하세요, 제발. 그냥 하고 터지면 그때부터 막으면 돼요. 네. 롤모델 프로이트, 맞아요. 프로이트 너무 외모는 많이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이제 늦게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아트라상은 저도 8년 가까이 그냥 아예 제 얼굴과 제 실명 아예 노출 안 하고 했어요. 잘 됐죠. 어쨌든 월 한 5천에서 1억씩은 벌었으니까. 네. 제님이 자청님 채널 구독하고 다본 구독자 중 한 명인데 생각보다 얼굴이 작으시네요 라고 하는데, 제가 얼굴이 커서 그런 거 아닐까? 이게 방법이 있는데, 어깨를 넓히면은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그냥. 네. 그냥 그걸 다 보완하면 되죠, 하나씩. 어깨를 넓히시랍니다. 자, 다음. 사업하시다가 힘들 때 정신적으로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책 보면 돼요. 진짜. 저는 그냥 진짜 많이 힘들고 그럴 때 다 그냥 책만 봤어요. 거기에 모든 정답과 다 힌트와 뇌가 강화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딴 데서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거의 29살 때 거의 진짜 인생이 최악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불치병도 없고 6개월 동안 군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일평생 운동도 못하고 그냥 휠체어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사업도 다 뺏기고 했는데, 전 7개월 동안 그 군대 병원에서 책만 읽었어요. 그때가 가장 강해졌죠. 근데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군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내 인생에서 가장 똑똑해지는 시간이 될 거다. 그게 29, 지금 36인데. 자, 그 다음에 술리님이 컨텐츠 사업에서 저작권 문제가 가장 난이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브랜딩을 통해 시장을 점유하는 방법 외에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해요. 그냥 하고, 진짜 불안하면은 이거를 뇌내망상으로 이거 저작권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한테 그냥 10만 원 주고 검토받으면 돼요.
아 근데 이분은 반대인 경우 뭐지? 같아요.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 보호받을 수 있는 거? 네네. 그러니까 남들이 날 따라하고. 근데 이거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해서. 제가 일주일 전에 블로그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애들이 왜 안 될 애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엠마님도 옛날에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나 다 컨텐츠 사업하는 사람들을 겪는 건데 그거 한번 블로그에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의식 해체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라고. 이거 재밌는 질문이네요. 아, 뭐 우울해지겠지. 근데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약간 왜 타고나기를 이렇게 좀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뭐 ISFJ 뭐 이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도 필요한가요? 책 읽어야죠. 정답은 책. 네. 아니 거기에 다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다 정답을 적어놨는데 그냥 그거 본인의 생각으로 해결하려니까 당연히 답이 안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어요. 사업하는데 정신 멘탈 잡는 책 추천 가능하신가요? 근데 이게 사업 문제가 있을 때 사업 관련된 책을 읽는다고 정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성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거를 인풋할 때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사업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그냥 과학, 소설 막 이런 거 다 봐요, 그냥. 근데 보다 보면 해결책이 나와요. 근데 그게 창의력에 대한 연구 그런 거에서 되게 정석적인 행위예요. 환경에 변화를 주려고 세미나를 찾아보는데 대부분 전혀 다른 돈 버는 방법, 경매나 주식 이런 거에도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라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네. 저는 거의 3-4년간 계속 책 읽고 완전히 독수 공방? 막 거의 이제 수련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조금씩 이뤄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뭐 무자본 창업 꽂혀가지고 나는 1년 만에 결과를 내야지 이제 이런 거는 아예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고 그래서 무조건 완전 기본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무자본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무자본 창업과 관련된 책들이 시중에 나온 걸 일단 20권을 완벽하게 읽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물어봐야 되고 하루에 이의 전략 무조건 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돈을 벌려고 좀 무리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 그냥 돈이 없고 그러면 일단 지금 쿠팡이라도 계속 해야 하고 알바라도 하고 실전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근데 이건 뭐 다 책에 써놓기는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여러 질문들 또 라이브 질문까지 받아주셨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책에 있죠? 네네네. 네. 아니 근데 이거 자주 등장하면은 광고 같으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네, 3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빛나는 역행자라는 책을 쓰신 자청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근데 역시 엠마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인터뷰를 너무 잘하네. 근데 너무 잘하고 여기서 썸네일만 진짜 썸네일만 잘하면 좋을 것 같아. 썸네일에서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한번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자 구입하신다고 하시네요. DQJN님이. 아우. 네. 감사합니다. 답변도 시원시원하시고 재밌는데 깊어서 더 좋았대요. 우리 은주님이.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